우수근의 한종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어떻게 몸 관리 잘 하시고 계시죠? 네, 너무 확진자가 돼가지고요. 아니, 부총장님 확진자가 되셨어요? 이 바지가 꽉꽉 껴가지고 힘듭니다. 4kg 확진자가 됐습니다. 아, 살이 확진자가 되셨다고요? 네, 4kg 확 쪘습니다. 아허, 참, 확 또 줄이셔야겠네. 그러게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밝게 우리가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예. 아니, 근데 부총장님. 아니, 오늘 뭐 되게 아주 파격적인 주제면서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 일본 도쿄 올림픽 개최 있잖아요. 네. 이 일본 그 도쿄 올림픽 개최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한일 월드컵 같이 뭐 같이 올림픽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저는 항상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난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예. 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고 아니면 뭐야? 라고 생각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도쿄올림픽 적어도 네 가지,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네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은 그것을 또 우리가 도와주고 또 지지하면은요. 올림픽 개최된 다음에 한일 관계에 일본이 우리한테 마음의 빚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게 리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쿄올림픽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남북 관계 개선에 적지 않은 훈풍을 가져올 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일본의 스가 정권은 그 어떤 정권보다도 우리와 대화하고 협상하기에 편리한 아주 좋은 그런 정권이거든요. 이 스가 정권이 더 지속되게끔 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좋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되게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뭐 남북 관계 훈풍을 가져다 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화와 협력의 상징인데 지금 북한은 고립 국면에 있습니다. 스스로도 어떤 식으로든지 벗어날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도쿄 올림픽 같이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가고 있습니다만 뭐 코로나를 일본이 잘 컨트롤한다면은 우리는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기를 잘 중계를 하고 그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은 도쿄 올림픽도 빛나기 때문에 일본도 좋게 되고 또 그곳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참가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내심 바라면서 오는 것일 테니까요. 남북 관계의 훈풍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림픽이 좀 그냥 좀 그 일본 역사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하는 거니까 하면서 좀 약간 그런 생각도 이해가 되지만 대승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뭐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도 우리나라도 좋고 북한도 좋고 일본도 좋고 다 좋다 그렇게 되면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리고 그 스가 총리. 네. 스가 총리하고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도쿄 올림픽 개최는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스가 총리가 뭐 일본의 총리로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개최를 못하게 되면 스가 정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뭐 지지율이 뭐 바닥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도쿄올림픽 개최가 안 된다면 그 순간 뭐 거의 붕괴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요. 자민당이 어차피 또 집권을 할 텐데, 그러겠죠. 자민당은 우파 정당이고요. 스가 총리는 이 자민당 안에서도 이념 색채가 가장 옅은,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자민당 안에서도 구구 중에 구구였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를 군사 강국으로 끌고 간다 해서 군국주의 색채를 강하게 풍겨왔습니다만, 스가 총리는 그런 이념 색채가 거의 없습니다. 스가 총리는 포퓰리스트입니다.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그에 따라서 간다라는 현실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자민당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는 됐다,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그 스가 총리에게 요청을 한다면, 스가 총리는 그 국민들의 생각을 받아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따라서 우리하고 협상하고 대화하기에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이 스가 총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스가 총리가 계속 집권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다는 것이죠. 스가 총리가 계속 집권하게 우리가 좀 힘을 주면은 집권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도쿄올림픽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같은 것도 우리는 방역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노하우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그의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들한테 대립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한국이 대승적으로 대국적으로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할 테고, 그래서 올림픽 개최가 제대로 한국의 협력 속에서 제대로 된다면은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가 끌끌었던 한일 관계도 우호적으로 끌어가는 가운데 올림픽도 개최할 수 있었다. 저 사람 다시 한번 해야지라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총장님 말씀대로 일본에서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일본 국민들조차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또 북한한테도 이렇게 좀 설득해서 도쿄올림픽에 같이 참여하게, 예를 들어서 참여하게도 해줬고, 역시 우리 이웃나라가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매스컴이 극히 일부분의 일본적인 모습만 보도해서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외국의 매체가 한국의 민심을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일베 집단의 목소리만 듣거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저 극우 태극기 집단, 그런 사람들만 잔뜩 보여주고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일반 민심이다 하면은 그 매스컴이 얼마나 적합한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그 외국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에 일본에서 가장 유행했던 패션의 오리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 2020년 일본 패션계를 주름 잡은 것은 한국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대중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K 문화거든요. 한국 문화거든요. 10대, 20대, 일본의 10대, 20대는요.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앱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도 한국식 이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어떤 앱에다 집어넣으면요. 앱이 자동적으로 한국식 이름, 당신의 이름은 한국식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동경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잔뜩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지 왜 극소적인 것만 알고 그렇게 오해합니까? 우리 국민들을 계속 의미화시키는 것이 매스컴입니다. 매스컴, 주류 매스컴. 주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경인교통방송은 빼고 주류,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들려 나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주류 방송에서 저를 자르거든요. 너는 왜 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얘기를 해? 다른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겁먹고 눈치 보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가 않거든요. 아니, 근데 부총장님. 네. 일본이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좀 잘 살았던 나라였고, 물론 뭐 지금은 뭐 조금 힘든다고 하지만은
아, 그래도 일본이 어쩌다가 이렇게 방역에 있어서 후진국이 됐을까요? 일본이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전통적인 모습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하, 지금 글로벌 시대는 시시각각 정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죠. 예. 그것은 우리 한민족한테는 맞는 것이죠. 우리 한민족은 무슨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민족이죠. 예. 일본 민족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천히 민족이, 신중하게, 천천히, 우리는 빨리빨리 입에 달고 살지만 일본 사람들은 신중하게, 천천히 이런 말을 주로 하거든요. 그 뭐든지 신중하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다 보니까 늦게 되는 것이죠. 신중하게 결정한 그 마스크가 그 아베 마스크죠, 그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결정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고 또 몇몇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몇몇 그 낡은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주도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고 뒤처타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 글로벌 사회 그리고 또 이 변화무쌍한 이 뭐랄까 그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속한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일본은. 어저께 제가 그 우리 우수군의 한중일 TV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좀 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부총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진짜 보셨군요. 아유, 봐야죠. 당연히. 저도 우리 또 부총장님 팬인데.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페이스북도 1개월 전에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한중일 윈윈 클럽 시청자 여러분, 한중일 윈윈 클럽을 본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아시아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한중일 윈윈 클럽. 아, 채널 하나만 하시지 뭘 이렇게 여러 개를 하세요. 이것은 페이스북 여러 같은 페이스북. 성화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오늘 몇 명이 들어오는지 거기 이름이 적히니까 보겠습니다. 아, 이거 또 숙제를 주시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부총장님.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꼭 들어갈게요. 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